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남편이 지금 아직 박성윤 씨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빨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죠. 이제 제가 어떻게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2월이 이번에 거의 이게 2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2월 달에 책 리뷰를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쵸? 한가님의 검은 사슴 하나밖에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2월이 거의 이제 벌써 또 이렇게 갔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2월 동안에 검은 사슴 하나만 읽었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책 리뷰를 이번 달에 지금도 읽고 있고, 아무튼 1월 거의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이번 달까지 읽었던 책들을 여러분들께 한 번에 그냥 왕창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책 자랑인지 책 덕후감인지 좀 애매한 그런 경계에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네요. 아무튼 한번 얘기를 빨리 해볼게요. 먼저 제가 저번에 그 카프카 책 자랑을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올해 목표는 이제 집에 있는 책 많이 읽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다시 재독하는 그런 거를 좀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부터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악령과 미성년과 많기도 합니다. 그쵸? 이거를 제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1월달부터 해가지고, 물론 지금도 도스토옙스키를 계속 읽고 있고요. 이거를 다 읽은 겁니다. 제독이니까 아무래도 맨 처음 읽을 때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붙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부터의 후기, 그쵸? 후기 자각의 첫 번째 작품이죠. 그 다음에 보통 4장편을 얘기를 하죠, 도스토옙스키. 근데 요 미성년까지 포함하면 5장편이고요. 그게 전 5장편들 중에서 요 재화벌과 미성년과 그리고 악령, 요거를 요 세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요 악령 사이에 그 그 영원한 남편에 들어있는 온순한 여자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거도 하나 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읽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 죄와벌은 제가 이번에 읽는 게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이번이 이독제더라고요. 이게 되게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서도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함께 가장 유명한 책이잖아요, 죄와벌이. 그래서 저는 이 죄와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물론 이게 한번 읽기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죄와벌을 되게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독을 하면은 항상 얘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거지. 어찌 하다 보니까 이번이 두 번째로 읽게 됐네요. 이게 열린 책들에 있는 홍대환님의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말고 그 열린 책들에서 도스토옙스키 그 기념판으로 나온 되게 두꺼운, 되게 화려한 양장,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음엔 그걸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있는 버전으로는 처음 읽어봤네요. 그래서 읽었는데 역시 도스토옙스키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었고, 이 죄와벌 처음 읽었을 때도 제 숨이 헐떡거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숨 막혀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미성년하고 악령은요, 제가 이번에 미성년은 몇 번째야? 세 번째 읽는 거고, 악령도 그쯤 될 겁니다. 제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4장편 중에서 악령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령은 요번에 그러니까 쭉 읽기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기는 읽었는데요. 4번째 읽었는데, 원래 수시로 한 번씩 이거는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열린 책들 버전으로. 그리고 이 미성년은 이게 좀 5장편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좀 내용이 다른 4장편에 비해서는 좀 난해한 편이라서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좀 이게 다른 거보다 내용이 좀 어렵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읽고, 요 악령 읽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미성년을.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뭐 의미나 그런 것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스토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파악을 해놓는 그런 독서였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고요. 저는 이 미성년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을 때 항상 도스토옙스키 장편을 읽을 때 요 순서대로 읽어요. 그래서 악령 읽고 그 다음에 백치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라마조프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작가가 발표한 순서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그 독서 그 체계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제가 이거 민음사 버전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김연경 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라마조프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이 장편 공부할 때 그분 채널에 들어가서 되게 이렇게 열심히 봤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번역하신 책으로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번 읽은 거죠. 이렇게 다른 버전.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를 읽었어요. 제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도스토옙스키만 또 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쫙 읽으면은 좀 지루하고 좀 너무 그런 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책들을 읽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책을 빨리 읽나 싶은 게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꺼번에 쫙 모아보니까 책을 내가 이게 권수가 상당하더라고요. 내가 한 달에 책을 이렇게 많이 읽나 싶은 그런 생각이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 2권 그러니까 밀란 쿤테라의 느림하고 정체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설 2권을 읽었어요. 쿤테라 소설 중에서는 좀 얇은 편이고 그리고 쿤데라님 난 자꾸 쿤데라라 그래. 쿤테라님의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좀 후기 작품에 속하는 그런 책이죠. 느린 정체성 그다음에 여기 한 권이 더 있습니다. 향수. 그 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책이 너무 유명하고 그다음에 불멸 뭐 이런 책들보다는 이제 좀 덜 주목을 받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이 민음사에서 누굽니까? 밀란 쿤테라 전집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에세이나 수필 뭐 이런 거를 잘 못 읽고 그다음에 희곡 이분이 희곡도 쓰셨어요. 그런 거 빼고 이제 소설만 이게 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뭐가 좀 덜 재밌을까? 저는 이게 좀 덜 재밌는 거를 먼저 읽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후기 작품 중에서 2권을 읽었습니다. 네, 요 느림은 아주 재미있게 읽었고요. 정체성은 좀 애매하게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2권씩 읽었는데 그래요, 나 이것도 2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좀 얇기도 한데 근데 좀 내용을 파악하려면 아무래도 쿤테라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가 많고 그다음에 책 한 권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어있고 또 주제도 막 여러 개고 막 그렇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2번씩 읽었는데 그래도 이 정체성은 좀 어려웠어요. 이게 되게 좀 웃픈 그런 연애편지 소동 같은 그런 거였는데 여기에 뭐랄까 뭐 카프카처럼 꿈인 그런 부분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게 좀 이 여자와 남자의 그런 심리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좀 어려웠고요. 누림이라는 책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거는 이제 쿤테라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그 아주 농밀하고 그런 좀 야한 그런 약간 음담패설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 내용이 이제 좀 그 쿤테라님의 어떤 철학적 사유와 함께 버무려져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해프닝 같은 그런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요거 느림이라는 책은 그
쿤테라님의 입문작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해와 볼게요. 네,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 쿤테라님 하면은 저는 좀 읽었을 때 INTP나 ENTP, 그러니까 MBTI로 따지면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는 소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소설을 읽으실지 그거는 좀 미지수. 네, 아무튼 소설을 혹시 읽으신다면 쿤테라님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아주 재밌고 유쾌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 요 느림은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는 또 2번씩 읽었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이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 문학도 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책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읽었던 작가 2분.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한강 작가님 책입니다. 요 검은 사슴은 제가 재미있게 읽었다고 책 소개에 올렸는데, 읽으면서 요것도 초기 장편이에요. 요 책도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검은 사슴만큼은 아니지만 요것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역시 한강 작가님은 문장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막 되게 좀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져서 읽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장도 좋고 쉽게 읽히고 되게 좀 역시 한강 작가님이시구나 그런 느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약간 그 조각에 관련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장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2권 읽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읽었던 책입니다. 정경린 작가님의 내 생에 꼭 하루뿐인 특별한 날. 이게 제목이 좀 헷갈려요. 그다음에 신경숙 작가님의 단편 2권 딸기밭과 종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단편들은 도스토옙스키나 저 아까 얘기했던 쿤테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한 개씩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장편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그리고 30대 초반 때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책이라서 이번에 기억이 나서 옛날에 읽었던 책이 한 번 더 읽고 싶어지는 좀 그런 한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옛날만큼 그렇게 막 몰입이 돼서 읽지는 않았어요. 이 정경린 작가님이, 그러니까 제가 한창 이런 한국 문학을 많이 읽을 때 약간 페미니즘 계열의 그런 소설을 쓰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분류를 하자면 아마 이 정경민 작가님이 그런 페미니즘 계열의 작가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연애 소설을 위주로 많이 쓰시고, 그리고 이분이 쓰신 그 물의 정거장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단편집이었는데 그거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막 끼고 다니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저 책장이 어디 있는데 그것도 다시 이제 기회가 되면 읽을 건데요. 아무튼 이거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부녀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어. 그래서 유부녀가 그 부인이 상실했어. 그래서 그 상실감을 이기기 위해서 이 유부녀도 바람을 피는 거죠. 아무튼 이게 바람 피는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불건전하죠. 저는 또 그랬는데, 그래도 이거 워낙 이분이 그 여성의 심리 그런 것을 되게 좀 꼼꼼하고 그리고 좀 몰입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게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릴 때는 재밌어서 읽었고, 그리고 30대 때는 좀 그런 여자의 마음,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많이 몰입을 해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또 40대 때 읽으니까 또 이 여자가 또 이기적인 거 아닌가, 남편도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근데 또 이제 시각이 이제 제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거서 읽으니까 또 다르게 읽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번에 읽을 때는 좀 달랐고, 그다음에 요 단편들은 이것도 제가 이 신경숙 작가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좀 뭔가 정경민 작가님, 한강 작가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저와 같은 또래 이렇게 현대 그런 느낌이면, 신경숙 작가님 우리 어머니 세대 같은 느낌이 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작가님인데 문장이 정말 좋거든요. 그 예전스러운 그런 문장. 저한텐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 좀 공부하는 느낌으로 많이 읽었던 작가님인데, 이분이 쓰신 그 깊은 슬픔이라는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외딴방 이라는 소설, 둘 다 장편이거든요. 그 책들도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렛 뭐 이런 것도 되게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번에는 단편집을 읽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딸기밭에 있는 단편 중에서 이 딸기밭, 이 단편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종소리에 있는 단편 중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단편이 있어요. 이 물속의 사원. 이게 물속의 사원, 이것도 그 다방에 악어 키우는 그런 여자 이야기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이것도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읽기 위해서라도 이 책들은 가지고 있는, 사실 이렇게 딸기밭이란 책은 제가 되게 예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그 책이 거의 다 헐었어요. 꼬랐어.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상태가 거의 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예전 책이거든요. 되게 옛날 책인데도 불구하고 언제지? 아직 구입을 할 수 있어요. 2000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나온 책이에요. 이거 아직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재독한 거, 한국문학 이렇게 5권. 많이 읽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현대문학이죠. 를 이렇게 2권을 읽었는데, 이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이라는 장편 소설이랑, 그 다음에 장은진 작가님의 여러분, 박성윤 씨가 출발했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최은영 작가님의 밝은 밤이라는 장편 소설과, 그 다음에 장은진 작가님의 당신의 외진 곳이라는 단편 소설집, 이거 2권을 읽었는데, 최은영 작가님은 작년에 신상이 나왔잖아요. 그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인가? 그거 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읽기 위해서는 그래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최은영 작가님이 쓰신 그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집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작품인 이 밝은 밤 장편을 읽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게 읽긴 했는데 저는 그 쇼코의 미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좀 최은영 작가님이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훅 빠져들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읽으면은 이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확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쇼코의 미소를 읽으면서 제가 울었어. 네, 그랬던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한 번씩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 쇼코의 미소가 더 좋았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남편한테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도 이거 읽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공감되거나 좋았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놓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항상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기 때문에 이것도 막 줄쳐져 있고 막 그러네요. 그랬고 당신의 외진 곳, 이것도 제가 처음 접해보는 작가님이어가지고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읽었어요. 이거를 구입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읽었는데 생각보다 공감 포인트가 많은 그런 작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막 접어가면서 그리고 아까처럼 줄치고 막 이렇게 제 생각도 적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읽었는데 어쨌든 사는 게 힘들고 녹록지 않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게 이거는 약간 역사적인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 외진 곳이라는 게 이게 좀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이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과 그런 장소에서도 이제 서로 간의 어떤 유대나 그런 관계가 있고 그 안에서의 어떤 케미, 그 다음에 그런 서로 간의 도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어두운 밤, 완전히 외진 곳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밝은 밤이고요. 이것도 제목은 당신의 외진 곳이지만 외진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연대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배경은 좀 외지고 힘들어도 그렇게 좀 쓸쓸한 느낌이 드는 책은 아니었어요. 좀 오히려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드는 단편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예상 밖에 좋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나름의 요즘 이제 최신 책도 한 두 권 정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읽고 있어요.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명장면 200이라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거를 서경중 님이, 노문락에서 아주 권위가 있으신 서경중 님이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쓰신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전체 책 중에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정말 명장면이야 했던 그 장면들의 어떤 그런 문장이나 글을 200개를 추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시켜 놓으셨어요. 뭐 불안, 고립, 권태, 권력, 고통, 모순, 뭐 아름다움, 삶, 사랑, 용서, 기쁨 이런 식으로 주제를 이제 분류를 나눈 다음에 그 200개의 뭐 그런 문장을 여기 이렇게 도스토옙스키님이 쓰신 문장을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그 장면을 그 다음에 서경중님이 그거를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은 이 부분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지를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두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도스토옙스키를 제가 재독을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이거를 한 번에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스토옙스키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소설들을 읽을 때도 읽기 전에 하나씩 읽고 뭐 자기 전에 하나씩 읽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도스토옙스키의 감을 익히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이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이나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님의 책을 아주 간단하게 좀 공부하면서 이렇게 맥을 잡는 그런 의미로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잘 몰랐던 그런 부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걸 썼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이거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쭉 읽어서 연결해서 읽을 때는 이 부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딱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도드라지게 이렇게 딱 편집을 해서 읽으니까 이 부분이 되게 아름다운 부분이었네 막 이런 거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좀 재미있게 그리고 요긴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제가 도스토옙스키를 계속 재독을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제 아직 백치랑 까라마조프가 남았잖아요. 그걸 읽으면서도 이거를 계속 읽을 건데 이 서경중 님이 이렇게 쓰신 것 중에 그 백치를 좀 제대로 강의하듯이 그렇게 좀 깊게 그렇게 써주신 책이 열린 책들에서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올 텐데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백치 읽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총 몇 권입니까? 아무튼 꽤 많은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놔둬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권수로만 따지면 엄청 많이 읽기는 했네요. 그리고 막 중간에 막 재독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와.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이번 달에는 몇 권을 읽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읽는 책이 아니고 이거 읽고 읽으면서 같이 뭐를 읽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쫙 몰아서 읽을 때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또 세보니까 이게 이렇게 새롭네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긴 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또 새롭고 재밌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1월 말부터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 읽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소개를 마치 책 자랑하듯이 이렇게 시켜드렸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 다음에 또 읽은 책 들고 혹은 장만한 책 뭐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께 와서 이렇게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